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분들은 그동안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었는데 올해 2020년부터 국가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자체별 예산이 달라서 지원되는 소방의 인력과 장비의 규모도 지자체별로 달랐는데 이번 국가직 통합으로 국민들에 대한 안전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첫 해인 2020년에 수험생들의 수도 기존보다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까지 약 2만 명 이상을 충원한다고 하니까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전체 약 10% 정도인데요. 그래서 필기나 실기, 체력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수험생분들 다 아실 거예요. 면접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면접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 우리 그동안 공부하느라 또 체력시험 준비하느라 이 글이나 말과는 좀 담쌓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 주변 또 말 주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래서 소방공무원 면접을 앞두고 많이 부담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방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공무원 면접은 하루에 총 2단계에 걸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1단계 집단 면접, 그리고 2단계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 집단 면접은 말 그대로 집단이 보는 면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대다 면접이라고 하죠. 한 조에 한 10명 이내, 보통은 6명에서 한 8명 정도가 한 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 있는 찬반 토론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회자와 찬반의 입장은 면접 당일 제비뽑기로 추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 면접의 경우 약 30분간 진행이 되고요. 토론 주제는 소방 이슈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 유료화라든지 여성 소방 공무원 채용 증언에 대한 찬반, 소방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이슈에 대한 지원자들의 생각을 묻는 그런 주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이외에 최근 시사 이슈도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단계 개별 면접은 말 그대로 여러분 혼자 면접장에 들어가는 건데요. 약 15분 이내로 진행이 되고요. 개별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질문 유형 3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 밥은 먹었냐? 누구랑 왔냐? 못하고 왔냐? 이런 분위기를 풀어주는 질문을 조금 합니다. 보통 소방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인적인 인성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자기소개. 그렇죠? 그리고 소방공무원 지원 동기, 이런 소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이 소방공무원 면접에서도 빈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여러분의 대학 전공, 공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공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겠죠. 그러면 전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전공이 소방공무원 일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역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이러한 것들을 궁금해하는 질문이 전체 개별 면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의 유형 중에 2번째는 바로 소방 전공 질문인데요. 많이 물어보지는 않고 한 전체 질문에서 한두 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드래프트와 플래시오버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요.
그리고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괜히 생각하느라 시간 끌지 마시고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질문을 좀 빠르게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돼요. 준비를 안 해두면 말을 버벅버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전공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때, 그럴 때 우리 이제 정합시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개별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세 번째 유형, 바로 상황 질문입니다. 이 역시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상사가 부당한 지시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소방 공무원과 관련된 상황 질문이 자주 출제가 되겠죠. 동료가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 화재가 크게 발생했는데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이다. 본인이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크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 만약에 구조된 노인이 고맙다며 음료수를 준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하나만 답변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구조에 너무 감사하다며 음료수를 건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 4, 3, 2, 1. 사실 우리가 음료수 하나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이고 이러한 상황 질문에서는 항상 꼬리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꼬리 질문에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받겠다, 안 받겠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쉬운 길로 가면 받지 않겠다라는 답이 조금 더 면접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하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음료수 하나는 김영란법에도 안 걸리는데 왜 안 받냐? 시민이 좀 무안해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지금은 음료수 한 잔이지만 다음에는 청탁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하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소방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면접의 유형 그리고 기출 질문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해당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